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입니다. 김양천 변호사입니다. 자, 피프티 가처분 신청 사건이 조정회부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처분에서 조정 회부되는 경우가 그렇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거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가처분 신청인데 조정회부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단계부터 조정회부 왜 했지? 그러면 조정이 의미가 있을까? 조정 절차에서 무엇을 할까? 어떤 결론이 날까? 순차적으로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죠. 자, 일단은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31일입니다. 피프티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가 조정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조정 기일은 8월 9일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일이 8월 9일이구나. 자, 일단 조정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조정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재판을 하면 판사님은 보통은 이제 all or nothing이죠. 네가 이기거나 네가 이기거나 물론 이제 중간쯤에서 이기기도 하죠. 일부 승소, 일부 패소도 있으니까 대부분은 네가 이기거나 하는데 야 이렇게 한쪽만 손들어주기 좀 애매하니까 야 니네끼리 가서 양보해봐. 그러니까 서로 조정해가지고 양보하고 합의해라. 이게 그렇죠. 조정이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전속개혁 효력 정지 가처분이에요. 그렇지. 본안이 아니고 가처분이라는 그죠? 거죠. 가처분. 그런데 그럼 가처분 사건의 결정 대상은 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단은 정지시킬지 그렇지. 말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인지 양 끝밖에 선택의 영역이 없어요. 그렇죠. 가운데의 영역이 없어. 그렇지. 근데 지금 조정에 들어갔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조정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약간 한 중간쯤에서 만나볼까? 이런 게 있을 때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양쪽 끝에 결론밖에 없는데 조정을 회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본안까지 고려해가지고 본안에서의 소송,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손해배상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내지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복귀한다든지 아니면 저작권은 누구한테 가진다든지 상표권은 누가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합의를 해봐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자,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지금 왜 가처분인데 김 변호사님이 본안 얘기를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 판사가 가처분 결정 내리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당사자들한테 떠넘기나 보다. 그래가지고 니네 둘이 그냥 만나가지고 가처분 취하할지 이런 걸 한번 아니면 가처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냥 뭐 어떻게 결정할지 그걸 니네들끼리 합의해라. 이런 취지로 조정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회피할 리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법원 실무제휴라는 걸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럼요. 네, 이제 법원에서 실무를 진행할 때 이런 절차를 이런 식으로 해보자. 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책자인데요. 거기에 보면 법원은 실무상 가처분을 포함한 보전소송에서도 민사에 관한 분쟁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민사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인데요. 보전소송, 그러니까 가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조정 절차에서 본안의 내용까지 테이블에 얹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가처분은 본안 소송 가기 전에 미리 권리관계를 좀 정해보자. 일부 권리관계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조정은 그것과 관련 없이 본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모든 법률 관계를 다 가지고 와서 조정을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그 모든 것들이 법률 분쟁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정 절차에 갈 실익이 있네? 충분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신문 기사 같은 걸 읽다가 좀 신기한 신문 기사 내용을 봤는데 이 헤드라인에 해당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뭔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비공개로 열리는 것처럼. 근데 조정기일은 원칙이 비공개잖아요. 네. 그렇죠. 법조항에 조정기일은 원칙이 비공개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재판은 원칙이 공개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정실이 따로 있어요. 네. 공개된 재판 법정이 아니고 조정실에 가가지고 조정위원 내지는 판사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양쪽이 모여가지고 당사자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당사자는 안 나와도 되고 변호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너는 이만큼 됐으니까 이거 양보하고 너는 이만큼 됐으니까 이거 양보하고 이 정도에서 합의해서 우리 끝내자. 소송 비용 각자 부담하자. 이게 이제 조정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처분에서는 본안까지 가지 말고 너희가 원만하게 한번 해결해봐라. 이런 취지인데 과연 이 가처분이 될까, 조정이 될까 여부가 이제 관심사인 거예요. 말한 것처럼 손해배상 원칙 소송이 들어가면 피프티 측은
위약금, 위약벌을 납입할 수도 있잖아요. 어트랙트 측은 상표권에 대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저작권에 관해서도 일단 나중에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양쪽에 불리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 그래 내가 손해배상금 너희들이 청구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한테 돌아와라.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상표권 우리한테 넘겨라. 아니면 저작권 우리한테 넘겨라. 이 정도에서 우리 분쟁을 마무리 짓자. 라고 해서 이제 합의가 될 것이냐의 여부가 핵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이거는 법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번 조정 절차에서는 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나누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효력 정지 가처분의 내용 외에 전체적인 내용을 테이블에 올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P50의 당사자와 어트랙트의 당사자가 이제 모입니다. 모여서 서로의 입장을 다 해서 아예 일거에 이 법률 분쟁을 끝내자. 끝내고 그러면 너무 좋지. 그리고 새로운 P50의 활동을 딱 새로운 계약 형태로 해서 나아가 보자. 이런 장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처럼 쉽지 않죠. 그 판사님께서 그 장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합의라는 것은 양쪽이 양보를 해야 돼요. 서로 양보를 해야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로가 양보되지 않고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하나가 합의가 안 되면 나머지 것들도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그러고 나면 이제 조정 결렬이 돼가지고 판단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기사에 보니까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임의 조정이 되지 않으면 판사가 판사님께서 강제적으로 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죠. 맞나 이제 이게?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라고 해서 강제로 조정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받아보고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미 조정이 안 됐는데 그걸 받아들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없겠죠? 재판부 측에서 너희가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하게 합의를 해라, 조정을 해라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조정이 안 되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청구인 청구를 인정하든지 기각하든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조정이 회부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 조정 절차에서는 결국엔 양 당사자가 이 P50가 관련된 모든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P50 측에서는 계약이 불공정했다.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난 이대로는 계속 너네랑 못해. 그러니까 여태까지 투자했던 금액들 뭐 일부 까. 앞으로는 정산 바로 해줘. 그리고 계약 기간 너무 길어. 줄여줘. 정산 분배 비율 우리한테 늘려줘. 그리고 뭐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요건을 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냥 너네한테 돌아갈게. 조정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면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니? 내 투자금 어디까지 인정해주고 니네가 돌아오면 대신에 그러면 정산을 처음에 계약했을 때보다 좀 더 줄게. 내가 이 정도는 양보할게. 그러나 그렇죠. 뭐 이 정도까지는 못 줘. 이렇게 하겠죠. 지금 구조가 P50 측에서 어트랙트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 구조고 어트랙트는 뭔가 방어를 하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상 테이블은 P50가 요구하는 걸 어트랙트 측에서 얼마나 받아들여 줄 것인가라는 구조로 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자리는. 근데 아무리 전홍준 대표가 내가 모두 수용하고 가겠다, 모두 안고 가겠다 하더라도 뭐 P50의 부당한 요구까지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합의는 어렵다. 그쵸?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까지 막 지금 상표권까지 막 자기네가 등록하고 나갈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적당한 요구로 합의에 나설 리가 없어요. P50 측에서는. 그리고 또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전 하나는 이거는 지금 P50하고 어트랙트와의 지금 소송이잖아요. 근데 더 기버스, 안피디 측이 좀 남아있어요. 이건 제3자란 말이지. 원래는 이 3자가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두 당사자 간에만 합의가 그것도 어렵고 세 당사자 간에는 더더욱 어렵고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저희의 이 예상이 8월 9일 되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저희의 예상은 합의가 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라는 결론. 다만 합의가 되는 것도 좋다. 합의가 되면 더 좋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도 그 댓글을 보고 저희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